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주위에 진달래가 많이 폈어요. 그래서 이제 산 속에서 동영상 촬영하는데요. 봄에는 이 진달래가 피기 전에 그 생강나무라고 있어요. 생강나무 아주 노란 꽃인데 생강나무가 제일 먼저 펴요. 지금 아주 흐드러지게 많이 폈거든요. 활짝. 그 다음에 이제 진달래가 피는데 아주 괜찮아요. 올해는 그 진달래 술을 매년 담궜는데 너무 독해서 올해는 안 담궜어요. 먹기가 좀 독하더라고요. 몸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은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교재 내용은 뭐냐면 그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게 있어 가지고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의식을 확장을 시키는 거야. 확장을.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래서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개인도 초월해요. 개인의 어떤 틀을 초월해 가지고 이 모든 생명체하고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저번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우주의식이라는 거, 우주의식하고 합의를 하는 거지. 순수의식, 절대계 그런 거하고 내 의식을 확장해 가지고 그런 데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의식을 확장해 가지고. 그게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양에서 나온 건데 원래 이런 건 동양에서 옛날서부터 계속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참선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탄트라라든지 밀교 차크라 이런 게 다 동양에서는 해왔는데 서양에서는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그로프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주창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확장을 시키잖아요. 근데 서양은 뭘로 의식을 확장했냐면 그 LSD라는 그 약물, 보통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하잖아요. 보통 마약을 그렇게 복잡하게 전문 용어로 부르는데, 하여튼 마약을 투여해 가지고 그 어떤 그 정신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렇게 약물을 가지고 해요. 걔네들은. 근데 이제 이게 80년대 90년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때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책을 다 봤는데, 그때 그 번역한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는 거라 어떤 용어가 없대요. 용어가 없고 용어가 정립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는데 뭐라고 만들었냐면 초계아 심리학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을. 이제 초계아 심리학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초창기니까.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유행이 지나가지고 지금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이제 뇌과학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갔어요. 뇌과학 쪽으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조금 의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그로프라는 사람이 1931년도에 체코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홀로트로픽 호흡법이라는 걸 연구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센세이션한 그거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 홀로트로픽 호흡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의식이 확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걸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트랜스퍼스널이라고 그랬지.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라고 이제 주창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1978년도에 국제 트랜스퍼스널 협회를 만들었어요. 78년도에. 우리나라는 그게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소개가. 그때 제가 이제 접했죠.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그로프하고, 메슬로하고, 켄 율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메슬라고 켄 윌버라는 사람이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을 내가 대부분 다 읽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책을 제가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거. 근데 오늘은 이제 그로프에 대해서 이제만 말씀드릴 그로프. 뭐 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의식의 확장이 뭐냐면 인간 본성을 연구한다고 그래. 뭐 그 사람 뭐 얘기지. 그 의식의 확장하다 보니까 인간 본성이라는 게 그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동양의 그 정신성하고 서양의 뭐 실용주의를 합친 거다. 뭐 고대 지혜하고 뭐 현대 과학 합친 거다. 뭐 지 나름대로 막 하지만 그런 거 알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의 이제 오늘 지금 또 말씀드린 건 이 현상계에서 있는 건 아니고 이론이야, 이론. 그 그로프라는 사람이 생각한 이론에 의식을 확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확장을 했냐면 그 자기가 그 아기가 돼가지고 정자하고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수태를 했을 때에 그때로 과거로 이제 과거 여행을 한 거야. 의식을 확장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태아의 양수에 있을 때서부터 그 진통을 하고 산도를 따라서 나와가지고 출산하는 과정을 지가 의식을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봤다 이거야. 약물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론화 시킨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건데, 왜 그러냐? 사람은 출산 과정에서 아주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외상을 입는다, 야. 이게 그로프의 얘기로는 외상을 입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아주 사람이 악하고 악의 감정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한 그 이유가 출산 과정에서의 그 외상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이론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4단계로 해, 분만 전후의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BPM이라고 그래요. BPM이라고 전문용어로 했는데 그걸 4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거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4단계가 이론이지만은 요게 한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자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BPM 1단계, 제1단계는 뭐냐면 이 태아가 어머니의 그 양수 속에 있는 단계. 그러니까 어머니하고의 그 원초적인 융합 단계를 이제 제1단계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양수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해, 아기가. 외부의 모든 바이러스를 엄마가 다 차단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만족감, 근심 걱정이 없는 거지. 행복감, 아주 지상 낙원 같은 그런 포만감, 그 다음에 아주 이상적인 지복의 상태, 이런 걸 느낀다, 이거, 태아는. 양수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태아하고 엄마하고는 어떤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여기는. 그래가지고 표현이 많아요. 대양적, 엑스타시, 우주적인, 일체감, 별의별 게 많이 표현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냐면 어머니가 어떤 화학약품에 노출이 되거나 알코올을 섭취해가지고, 술이죠. 알코올을 섭취해가지고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과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이 태아가 아주 부담을 갖고 아주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 이제 그래, 부정적인 측면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BPM 제2단계는 뭐냐면 진통이 오는 단계야. 진통. 어머니하고의 기량작용이라 해. 그 기량작용. 분만의 진통이 시작될 때. 기량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상반된 두 개의 요소가,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해가지고 희석이 되는 거. 이런 걸 기량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BPM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진통이 막 오니까, 아직 자궁이 열리진 않은 상태야. 자궁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막 진통이 오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궁을 자꾸만 수축을 해가지고 애를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만 내보내야 되잖아, 이게. 근데 아직 자궁은 안 열렸어.
그러니까 자궁하고의 조화가 이제 태아 입장에서 깨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출구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자궁이 계속 경련을 해서 경련한다니까 잠깐만 수축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애를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태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그 양수에 있을 때 그 행복감이 깨지면서 고통과 불안과 위기 이런 게 계속 오는 거지. 그래서 태아가 어떻게 느끼냐면 그로프의 얘기가 자기가 이제 그 의식이 활성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느낀 게 어떤 그 소용돌이 휩싸이는 그런 체험을 해. 그 다음에 해오리바람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지하 동굴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미로를 헤매는 느낌.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옥을 체험한다고 그래요. 이 2단계에서는. 그래서 완전히 지상 낙원이었었는데 양수에 있을 때는 그냥 낙원을 상실하는 거야. 상실감. 아니 출구가 없는 아주 절망감. 이런 부정적인 감각을 느끼는 단계가 2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는데 BPN 3단계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단계. 이게 여기는 그 어머니와의 그 상호작용을 하는 단계인데 산도를 따라서 어머니 이제 그 자궁에서 이제 출구까지의 그 산도라 그래. 산도를 따라서 막 가는 그 단계.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거지. 왜냐면 보통 그 어린애 머리가 크잖아요. 이거 자궁의 그 산도보다도 엄청나게 크니까 그걸 밀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거 아주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지만은 이 태아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는 거야. 여기는 아주 그냥 강렬한 압박감을 느껴. 강렬한 압박감. 그리고 산소가 부족해서 아주 질식할 것 같은 그 질식감. 그러니까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여기는 생사의 싸움이야.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서 재탄생의 의미가 있다 그래. 이건 재탄생. 죽느냐 사느냐. 죽을 것 같으면서 다시 이제 탄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역으로 보면은 그 자궁으로부터의 추방이야. 이거는. 태아 입장에서는 그 자궁 양수에 있을 때는 지상 낙원 같은 행복감이 있었는데 그 행복감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지. 자기는 거기 계속 있고는 싶은데 그 자궁이 이게 경련을 일으키고 수축을 일으키고 막 내보내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궁으로부터의 추방. 그러니까 태아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지. 가뜩이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 나오는데 어떻게 그 압박감하고 산소 부족에다 질식감하고 그냥 온몸 전신이 그냥 재어드는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태아 입장에서는. 특히 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가 엄청나게 크니까 머리에 압박감이라는 거 그냥 완전히 찌그러지는 거지. 그 고통이라는 건 태아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그 그로프가 그 전생을 거기 들어가가지고 의식 확장해가지고 태아의 입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인데 그 압박감이 그 머리에 그 압박감이라는 건 그 재어두는 거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 가학이라든지 자학이라든지 뭐 악마적인 뭐 그런 거라든지 이거 뭐 그 설명을 들어보면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산도에서의 왜 그런 게 중요하냐면은 3단계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산도에서의 그 진통과 고통과 그런 것들은 그 칼륨이 말한 그 원형적인 어떤 덩어리로 나타난다.
원형적인 그 고통, 악의 감정이지. 거기서 악의 감정이 생긴다는 거지. 걔 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그런 문제를 안고 태어난다, 야, 문제. 결국 이것이 정신병리의 원천이 된다는 거지. 정신병리의 원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산도를 빠져나오면서의 그 고통이라는 것이, 현상계에서 살아가면서 그 악의 감정과 정신 질환의 그 원초가 될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이 진단을 한 거예요. 이게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럴듯해요. 이게 보니까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물론 제 기억이 없지. 우리는 일단 기억이 없지만은, 이 그로프는 유추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경험해가지고 자기의 의식을 확장해가지고 의식을 초월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산 과정을 자기가 들어가 봤다 이거야.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1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4단계 일단 말씀드리고, 4단계 BPM 4단계는 뭐냐면은 그 어머니로부터의 분리야. 분리. 그러니까 출산이지, 출산. 근데 3단계의 그 모든 고통과 그 압박감, 제어드는 느낌,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이. 그래서 완전히 긴장감이 이완이 되면서 그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한순간에 팍 튀어나오는 거지. 완전히 해방감. 그래서 빛의 세계로 딱 출산이 되는 거야. 그게 4단계야. 4단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BPM 4단계거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근데 1단계는 그 이제 양수에서부터 2단계는 진통, 3단계는 산도를 따라서 나오는 거고, 4단계는 출산해. 근데 이제 이게 물론 그로프가 얘기했지만은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이제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로프는 그로프고, 그런 고통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한 인간의 위대한 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출산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고통이 따르지만은, 행복이라든지 승리라든지 모든 거는 고통이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고통 없는 행복이라는 거는 그건 이제 오래 가지도 못하고 사상 누각이라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요, 이게. 응? 예를 들면은 신천지 있잖아. 신천지 기독교의 한 분파잖아요.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태아가 태어날 때 그 양수에 있을 때서부터 그 어떤 어머니하고의 공생 관계가 아니라 착취 관계라고 그래. 착취.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이제 양수했을 때 어머니의 양분하고 산소하고 이런 걸 그 모체로부터 다 착취해서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착취한다 이거야. 또 그렇게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지. 어느 게 뭐 옳고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시각이 이런 관점이 있고 저런 관점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그 이제 각자가 어떻게 취했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는데, 잠깐 먼저 설명드리려면 그런 걸 확진 편향이라 그래요. 확진 편향. 확진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진보는 진보만 믿고, 그래서 보수는 이제 상대할 게 아니라고, 보수는 보수만 믿고 진보는 상대할 게 아니라고, 이렇게. 물론 지금 시대는 보수하고 진보라는 게 이제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건데,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황진이 있잖아요. 그 기생 황진이가 지적선사를 유혹을 했는데, 지적선사는 이제 넘어갔고, 서화다니면 화담 선생님, 이제 서경덕 선생은 안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교 쪽에서는 봐라, 이제 서경덕
이건 뭐 위대한 학자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유혹을 해도 성을 가지고 유혹해도 안 넘어간다. 불교는 넘어가는 거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불교 쪽에서는 아니다. 지적선사가 뭐 그냥 뭐 이제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보시를 한 거다. 몸 보시를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도. 이게 뭐 모든 게 이제 지금 현실계도 그렇잖아요. 현실계도 어떤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 어떤 시점, 관계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또 이제 하나 더 잠깐 스치고 지나가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영화의 그 위대한 점이 있잖아요. 위대한 영화의 이제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 7가지 예술이 있는데 뭐 문학이나 음악이나 뭐 저기 연극 뭐 무용 뭐 건축 이런 것들이 막 7가지가 있는데 그런 다른 예술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 3가지가 있는데 한 20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특징 20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티스토리엔 제가 올려놨어요. 옛날에 그 영상미학론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그중에 20가지 중에서 가장 거는 뭐냐면 첫째가 잔상효과라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걸 움직이게 만드는 잔상효과가. 두 번째가 그 시점의 문제. 시점. 뭐 저기 그 소설 같은 거는 뭐 시점이 한 3-4가지 밖에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전지적 시점 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는 영화는 시점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뭐 얼마든지 시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저렇게 찍을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서 그 맥락이 더 중요한 거지만 맥락에 따라서 시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이게 현상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듯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점이 다양해야 되는 거. 3번째는 이 현실을 가장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시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옳고 그런 거보다도 이게 다양한 시점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로프가 이제 이런 출산의 과정을 4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의식이 확장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1단계에서 4단계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만큼 이 태교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지. 태교가 중요하고 분만 시의 자세도 중요하고 출산 전후의 그 몸 관리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로프가 순산을 하냐 아니면은 난산을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 퍼스널리티 정체성 이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그 기초 원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도 뭐 그럴듯해요. 그래가지고 뭐 난산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이래 산도를 빠져나오는 그 고통이라는 건 더 심해지. 그러니까 그런 외상을 입으니까 그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외상을 입으니까 외상뿐만 아니라 내상도 입지. 그거에 의해서 현실계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그 악감정 악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비판을 한다면은 그로프가 얘기하는 의식의 확장,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자기를 초월해서 절대의식, 뭐 절대기하고 우주의식하고 순수의식하고 이 합의를 하는 일체감을 갖는 거, 그런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동양에서도 뭐 참선이나 명상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할 사람은 해도 뭐 상관이 없죠. 뭐 그건 그 사람의 시점이 생각이니까. 더욱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현실성이 되는 거예요. 이 현상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현실 감각, 현실성이 중요해야 되는 거지. 뭐 어디를 초월해가지고 뭐가 되고 뭐 무슨 통이 열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이 현상계에서 지금 현재 여기를 살아가는 이 현실성이 중요해야 되는 거지. 제가 그로프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로프의 이 출산 과정의 4단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렸고,
어떤 현실이 중요되는 거, 지금 현재가 중요되는 거.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